오늘 같이 나눌 내용 제목은 내 마음이 지옥일 때입니다. 책 제목도 있는데. 네, 책 제목. 그래서 읽으셨나요 혹시? 네. 읽으셨으면 교수님이죠. 너무 내용 그 책을 기반으로 한 거기서 좋아요, 네, 좋아요. 발표된 옛날에 거라서 봤어요, 네. 오래됐어요. 어, 내 마음이 지옥이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그래서 제목 자체가 참 임팩트 있죠. 마음이 지옥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있죠. 다 있으시죠? 인생에서 다 있죠. 네, 다 있으시죠? 네, 그러면 네, 들어주십시오. 일단 시작하는 말은 징징거려도 괜찮다. 징징거림이 뭐죠? 짜증내고 그러니까 남한테 남한테 나를 그 좀 알아달라. 특히 어린이들 보면 이거 막 칭얼대죠. 예를 들어서 이거 사고 싶은데 안 돼, 못 사게 하면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이거를 딱 정의해 놓으면 안 돼. 이 징징거림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다. 그쵸? 내가 하는 징징거림이 있을 수 있고, 내 옆에 짝꿍이 하는 징징거림은 또 다른 모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징징거림이라는 단어를 일단 해볼게요. 사람들이 근데 그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단 먼저 꽉 차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어린애가 와서 막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칭얼대거나 그러면 일단 거기에 곱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일단 잘못된 거. 저왜 이렇게 혹시 더 큰 애가 그러면 다 큰 애가 왜 그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거죠. 그게 아니네요. 라떼 먹지 않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징징거리냐, 왜 칭얼대냐.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헤어졌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할 때 특히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하루 만에 털어낼 수도 있고 어떤 상처든 누구는 1시간 만에 괜찮을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이 가도 혹은 10년이 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 기준이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관점에서 야 이제 일주일 됐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만 징징거려라. 그쵸? 징징거리 하면 안 돼. 맞아. 그래서 그런데 징징거림을 다른 말로 이 작가는 감정 토로라고 했습니다. 감정 토로. 감정을 표현하는. 네. 그리고 이 감정 토로는 다시 고름을 빼내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상처를 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어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거나 이래서 상처가 났어. 그리고 고름이 났어. 근데 그 고름은 살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고름이 빠져나가야지. 고름은 이제 하여튼 어디가 골맞으면 그게 빠져나가 짜든지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독감에 걸리든 넘어져서 다치든 이렇게 몸의 겉으로 나타난 상처는 다들 아파하잖아요. 낑낑대면서. 네. 독감 걸렸는데 씩씩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음의 상처도 똑같이 상처라고 하면서 이 똑같이 몸에 난 상처랑 같은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그걸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속단한다 이게. 그래서 다들 저기 필기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감정의 토로 이야기 들으면서 애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거 할 때 이성한테 하는 게 최고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이제, 조금 잘 이제 제가 먹히죠. 이제 아니, 그런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제 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징징거림을 또 이렇게 표현해서 생각하기 딱 좋은 게 우리가 압력밥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몸이 밀폐돼 있죠. 네네네. 근데 입 밖이 안 뚫려 있잖아요, 사실. 사실 엉덩이 쪽으로는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 쪽으로 아프다고 신음 소리를 내든지 아프다고 말을 하든지 진짜 다쳤을 때는 진짜 막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픈다는 소리를 낼 때 몸이 다쳤을 때도 훨씬 덜 아프대. 이게 아 해야지 좀 덜 아프대요. 아, 근데 소리를 안 내면 몸도 더 아프다는 거예요. 나 근데 잘하고 있네.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면 뭔가 계속 소리를 내줘야지 아프다라고 말도 하고 낑낑대기도 하고 칭얼대기도 하고 이 모든 징징거림을 해줘야 이 표현을 해줘야 그래야 덜 아프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막으면 압력밥솥은 어떻게 되죠? 네, 그냥 엄청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근데 그래서 징징거림을 받아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겪어보시면 힘든 일인데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징징거림을 누군가의 것을 받아줘야 나의 징징거림을 받아줄 누군가도 생긴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야 꼭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건 아닐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징징거림을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죠. 나는 안 다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리더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지금 아픈 사람을 옆에서 살펴줘야 내가 아플 때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사람이 날 살펴줄 수 있겠죠. 그게 선순환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네. 자, 지금 징징거림에 이어서 이번 이제 소제목은 무조건적인 내 편, 딱 한 사람. 무조건적인 내 편. 무조건적인 내 편.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 될 확률이 높죠. 연인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만난 멘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 부모가 안 되면 뭐 옆에 형제일 수도 있어 가끔 보면. 근데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목처럼 무조건적인 내 편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극단적인 편파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좀 이해가 못하겠네. 완전히 일방적인 이 사람 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죠. 애한테 한 사랑 그런 사랑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가끔은 절대적인 보면 사랑. 무조건적이기 힘들 때도 있어. 그렇죠. 그쵸. 아무리 내지만 얘랑 이제 싸운 애랑 해서 왔는데 아무리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도 내 편을 못 들어줄 수도 있어. 네가 너무 나쁜 놈이구나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한 사람.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딱 한 사람, 딱 정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금 극단적인 편파, 아주 그러니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이해되세요? 앞뒤 뭐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살인을 했더라도 뭔가 앞뒤 다 그래도 그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무조건적인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사랑을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전 있어요. 와 저는
신랑한테 항상 그렇게 받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부부간에 그렇게 만나는 것도 되게 큰 네. 축복이죠. 네. 마이크를 하나 드려야겠다. 인복이 있는 거.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너라는 이유 그냥 딱 하나.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냥 너니까 무조건 네 편.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같이 웃을 때 웃어줄 수 있고 같이 울을 때 펑펑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근데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믿음이나 진실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사람 A랑 B일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이러지만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특히 아이 키워보면 나는 얘한테 그냥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사랑을 했는데 얘는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걔한테는 무조건적인 그런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줘? 그거 좀 위험하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듯이 누군가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아까 징징거림처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한 명의, 그러니까 사실 너무너무 아무도 내 편 아닐 것 같을 때, 세상에서 제일 외로울 때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100명 있는데 99명이 다 너 잘못했다고, 네 잘못이야, 네가 나빠, 이렇게 할 때 딱 한 명만이라도 아니야 난 네 편이야 라고 해줄 때 그거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그거 있으면 자존감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자존감이랑 이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존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축하드립니다. 전 정말 로또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로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살면서 한 명이라도 만나는 건 로또의 확률이래요. 두 사람이나 있어요? 로또 2번이나 1등 되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로또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로또의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번개를 맞았어. 쉽게 생각하면 번개를 맞아서 거의 죽을 듯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는데 또 맞는 거야. 그걸 연속으로 6번 맞는 확률이래요, 로또가. 로또.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내 앞에 걸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전화번호 010부터 있는 중에 딱 하나만 알아. 010-9야. 근데 나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무거나 찍어서 눌렀는데 벨이 울려서 전화 받을 확률이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숫자보다 오히려 딱 와닿죠. 내 앞에 걸어가는 사람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를 아무거나 눌렀는데. 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로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로또와 맞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응원하는 로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에게도 필요하고 그에게도 필요하다. 근데 그게 똑같은 사람, 서로가 아닐 확률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높아요? 서로가 아닐 확률.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서로 잘 맞으면 제일 베스트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하는데 그냥 환하게 웃었던 한 번의 웃음, 혹은 깊은 호응, 아니면 맑은 눈물, 보물 같은 끄덕임, 그런 것들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맑은 눈물로 같은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내 아픔에 같이 공감해서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만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또 그런, 우리끼리도 이 안에서도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 로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목이 내 마음이 지옥일 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빠져 있다면, 그런 상대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내 편인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같은 로또의 힘, 로또의 당첨자인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난 것도 되게 큰 축복. 네, 우리가 정말 로또네요. 네, 서로가 로또. 다들 축하드립니다. 로또 맞았다. 로또 맞았어요. 이번 또 소제목은 나는 원래 스스로 걸었던 사람이다. 책 제목? 아니, 이 에세이 안에 이렇게 소대목들로 있습니다. 약간 속뜻은 좀 교만하다는 소리인가? 아, 내 스스로 걸었다. 잘 들어보시죠. 원래는 스스로 걸었는데 지금 못 걷는. 지금 힘들다. 예를 들어서 되게 젖먹이 아니면 한두 살 뭐 이렇게 특히 엄마한테 딱 붙어있던 정도 애로 생각해봐요. 근데 이 저자가 본 것 같아요. 한 식당에서 한 7명, 8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그 애 하나한테 막 난리가 났대. 막 까꿍까꿍 막 거리고 막 어른들끼리는 안 그러잖아요, 서로. 가끔 근데 저기 엘리베이터 타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막 굉장히 웃긴 표정도 지어주고 알죠? 엄청 살갑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끼리는 안 그래.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막 한 아이한테 엄청난 이모는 이모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막 웃겨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막 아이가 엄청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았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철갑옷도 생기고 셀프 치유 능력도 생긴다고. 철갑옷은 근데 딱 마음이나 옷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외적인 것든 내적인 것든 다 포함한 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내적인 공격이든 외적인 공격이든 이런 게 왔을 때 좀 약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너지지 않고 한 아이에게만 이런 막 사랑을 쏟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엄청 막 애교 부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다 성인대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 받기에 충분하고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네. 하지만 그래야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어. 상처의 칼날이 포탄처럼 떨어지는 한가운데 서 있다. 상처의 칼날은 뉘앙스가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특히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나도 헤어져 봤어. 너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너만 사업 망해본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럼 안 하죠. 너만 직장 못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별소리 다 해. 너만 군대에서 힘들었던 거 아니야. 너만 맞아본 거 아니야. 이러면 나 땐 더 힘들었어. 이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꼰대 부장이라고. 어른들이 라떼 이러면 좀 싫긴 하다. 그게 엄청난 폭력이야, 사실은. 앞으로도 그쵸. 폭력까지. 말도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에게 막 말로 표창을 던지는 거죠. 표창장 받으라는 게 아니라 표창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샤이니의 민호가 힘들었어, 마음이 힘들었어.
샤이니 그 민호가 자살했잖아요. 걔가 사람들한테 자기를 막 이렇게 칭얼칭얼한 거죠. 징징대고. 네.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 주변에서 너도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했던 말, 누군가에게 우리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샤이니 종현인가 그렇죠? 하여튼 종현. 근데 그 사람뿐 아니라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들 많이 가잖아요. 유서에 그랬었어. 많이 갈 때 그러니까 같이 공감 안 해줬다 이거. 그렇지. 맞아요. 그게 마치 맞아.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자살하는 사람, 자살할 힘으로 살아, 막 이렇게. 맞아. 그런 용기로. 맞아 맞아. 아, 맞아. 그잖아. 그 어. 힘을 왜못 살아? 막 이런 네. 식으로. 힘이 없는데 뭘? 그 힘이 없어서 힘이. 힘이 없는. 자살하는 그러니까 막 힘이 그러니까 없어서. 그게 정렬합치고 사랑한다는 말. 뭐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그래서 말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옆에 있는 게 차라리 차라리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게 더 제일 좋아. 그냥 스케치 맞아. 안아주고. 그냥 옆에 안고 앉아. 많이 힘들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공감이 너만 힘들어라고 하는 순간 너무 이게 힘들어? 그 아, 표창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로 그래서 어려우시면 그냥 그 상대방이 너무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토로하더라도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제일 큰 도움입니다.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어줍잖은 이제 충고를 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니까 몰라 이래. 너만 배우자 떠난 거 아니야? 뭐 이래 뭐 그런 거 막 함부로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게 것처럼 왼수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했어? 1년 지나니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 그 앞에 시청 앞에 이제 1년 됐는데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 맞아요. 심하게 욕했어요. 어떤 참사가 일어나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아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1년 됐는데 아직도 그래? 뭐 이렇게 그런단 때문에 말이야. 그러지. 뭐. 근데 맞아, 그게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처럼 계속 생생한 거야. 그렇지. 1년 전 일이 아니야. 네. 지금- 이태원도 그런 어. 적 이게 쉽게 내려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란 말이야. 근데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50년이 걸려도 그때 그게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공감해 주는 걸로 우리는 공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도 되물어봤어.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 하도 너무 막말을 하길래 뭐 저기 화가 났을 때 이태원이든 세월호든 그럴 때 밥 먹거나 그럴 때 다시 막 그럴 자식을 잃었잖아. 사실 한 테이블 건너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바로 옆에 사람일 수도 있고 찾다 보면 내 사촌의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자세히 안 찾아봤기 때문에. 맞아요. 한 달에 두 달이 걸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몰라서 이제 내가 엮여 있을 수도 있어. 연결된대. 그런데 막 그렇게 험하게 말할 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이 겪었을 때도 완전 달라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받아 못한대 자기.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 차이. 내 일은 안 되고 남의 일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노라 넷노란불. 그래서 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본래 절대적으로 괜찮은 존재다. 나는 원래 본래. 나는 본래. 네, 원래 똑같은 말이죠. 절대적으로 괜찮은 존재다. 괜찮은 사람이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무일푼세가 되거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쉽게 이제 예를 들면 무릎이 꺾여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나타난 상처를 쉽게 생각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죠? 무릎이 꺾이고 무너져서 넘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루 지났잖아, 아니면 일주일 지났잖아, 일어나, 걸어, 막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기부스한 사람한테는 그러지 못할 수. 그러니까 맞아 어. 맞아. 실제로 휠체어 탄 사람한테 너 지금 일어나 걸어라 그러진 않을 거야. 맞아. 근데 마음의 상처는 네. 보이지 않기 보이지 때문에. 않으니까. 맞아. 그리고 같은 일을 겪어도 다 다르거든요. 상처의 크기가. 그렇죠? 살다 보면 고통과 벼락처럼 마주할 때가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치듯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이렇게 4명 있고 아니면 집에서도 각자 누군가가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배웅했던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일 수 있는 거야, 항상. 그렇죠? 근데 내가 그날 아침에 너무 표창 같은 말을 던졌어.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말걸. 한이 되는 거예요. 그날 본 게 내 마지막이었으면 그 사람이 손 한 번 잡아줄 걸. 아니면 꼭 따뜻하게 한번 안아줄 걸. 후회하죠. 그쵸?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사실. 무슨 너는 내일쯤에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거 없잖아. 모르죠. 그렇죠. 내일 일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람을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이런 큰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법을 잊어버린다. 일어나는 법을 잊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자의 처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지금 일어날 수 없거든. 더 쉬면 된다. 꺾였을 때는 더는 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 충분히 쉬면 저절로 걷게 된다. 당신은 원래 스스로의 다리로 걸었던 사람이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심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까처럼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한 달을 쉬었어. 한 달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했는데 안 돼. 그럼 1년을 해서라도 계속 쉬어야 돼. 막 옆에서 이제 걸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정신력으로 걸어봐야지 할 때 오히려, 그러니까 뼈가 안 붙었는데 그냥 걸으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상처랑 더 많이 다치게 되겠죠. 혈관이 다 찢어지든 뭔가 근육이 파열이 되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회복되는 시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옆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그리고 그럴 때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내 편으로 내 공감을 해주는데, 가끔 듣다 보면 이거는 아니라고 해줘야 되나? 이쯤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 울고 일어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막 고민될 때가 있어. 맞아, 그럴 때 있죠. 계속 듣다 보면 하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감해 줄 때 가끔 이제 내가 이건 아니야라고 바로 고쳐주고 싶거나, 그냥 그럴 때도 꼭 그 한 사람에게만큼만이라도
절대적인 호응과 그냥 인정, 그냥 그 사람 마음 그대로 받아주는 거. 오늘 이제 수업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뒤에 가면 증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와서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어. 막 이럴 때 이거를 이걸 받아주면 진짜 죽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아 그래 뭐 어디까지 그게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그냥 그대로 그냥 공감해 주는 것까지만 그 사람의 힘든 거 그 증오도 증오 같은 감정이 오히려 공감받기가 되게 힘들대. 아까 그 로또 같은 사람한테도 증오의 감정을 들으면 막 굉장히 섬뜩섬뜩한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아 그래 그렇지 막 죽이고 싶겠지 그냥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더 위험한 거야. 그렇죠. 네. 사고 내죠. 근데 증오까지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상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잘 제가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 이어오면 나는 본래 사랑받아온 사람, 아까 아기처럼 그렇게 많이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게 굉장히 나를 지키는 아주 근본 베이스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존재였다.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셀프로 말을 해줘.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얘기하셨던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젊고 키도 크고 예쁘고 그런데 스스로는 막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적인 안정감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상처를 견딜 수 있는 힘의 근간이 거기서 오고 그래서 나에게 계속 나 충분히 내가 나를 난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셀프로 뭐라고 할까 자기를 너무 그렇게 깎아 내려가 밑으로 쭉쭉 내려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자존감을 올려주고 무기력해진대요. 완전히 그러면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야. 지옥의 입구가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암시처럼 괜찮은 존재야, 사랑받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막 눈물 팍팍 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에게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은 외부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금 얘기했던 내가 사랑받았던 원래 그 원형을 방해한대. 주변 사람들, 가족, 아니면 사회 환경,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나의 사랑받을 만한 그 원형이 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지켜내려는 보호막을 자꾸 해야 그래서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탁탁 물리쳐낼수록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죠. 본래 나는 사랑받던 사람. 본래 나는 사랑받던 사람. 본래 나는 내 두 다리로 걷던 사람. 본래 나는 내 두 다리로 걷던 사람. 그것만 잊지 않으면 지옥을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서 나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자를 잃는 거는 거의 다리 두 다리로 걷다가 다리가 하나가
잘려서 사고 같은 걸로 잘려서 잃은 거랑 같은 정도의 이제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라든지 손이 이렇게 절단된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게 이름이 환상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도 똑같은 거죠.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랑 똑같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어. 죽음을, 생명이 끊어진 거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생명이 그쵸? 끊어졌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나랑은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환상통처럼 계속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걸으려면 쩔뚝쩔뚝 걷고 옆에서 목발이 되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힘도 되고 셀프로 많이 사랑도 좀 칭찬해주면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날이 또 오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항상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번 산을 넘은 건 이 산을 넘기 위한 이제 훈련이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넘어가는 우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군이 갈 때마다 정신적인